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파워포인트 수업을 나가겠습니다.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요, 기초부터 다지겠습니다. 기초부터 수업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워포인트의 꽃이라고 그러죠. 애니메이션까지 나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에 파워포인트를 검색하게 되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고 있어야, 쏙쏙들이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엑셀처럼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쓸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파워포인트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쉽게 나갈 수 있는데, 뒤쪽에 이제 애니메이션 쪽 나가시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요, 지금 어떤 거냐면 제가 파워포인트 기초를 가리키고 나셔서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만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계실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수업이고요. 이 수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부분입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인데요. 자,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요 수업은 이제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자동 애니메이션 기능과 글씨가 살짝 움직이는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글씨 색깔이 바뀌는 기능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서 중요 부분을 체크해 주는 기능입니다. 애니메이션은요, 너무 화려하면은요, 잘못하시면은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화려한 애니메이션, 자, 네온 사인이죠. 이렇게 너무 화려한 쪽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지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또 재미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파일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용자 지정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서 만들어준 기능인데요. 차트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엑셀에서 차트를 먼저 배우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 기능도 활용해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글라스 애니메이션이죠. 네. 물기둥이 차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6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데요. 2010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코스메틱 기능이라고 해가지고서, 도형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도형이 차례대로 나와주는 이런 애니메이션 기능입니다. 자, 도형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게 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발표를 해줄 때 써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도형이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스킨과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다시 또요. 자, 크림 돌고요. 크림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화면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까지 완벽하게 배우신 다음에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 하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기초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시작 프로그램에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많은 기능이 차이는 나지 않고요. 애니메이션 기능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좋은 장점이 이렇게 4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 할 때 이렇게 이 애니메이션 기능이 어디까지 얘가 오는지 보여주는 기능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2010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도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파워포인트에 첫 번째 들어오시면요. 맨 위에 쪽에 보시면은 빠른 메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위에 쪽에 빼놓은 기능들이죠. 즉, 요 파일을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으시면은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는 기능인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이 빠른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딱 눌러주면은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부분을 더 좋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늘어진 메뉴 보이시죠? 그래서 V자 체크된 것이 지금 현재 화면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없어지죠. 네.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지 않은 기능인데 가끔 나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서 리본 메뉴에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업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래쪽으로 보시면 파일, 홈, 삽입 있습니다. 네,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셨을 때 열기라든가 저장이라든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이런 것들을 나갈 때 해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파워포인트 작업으로 돌아가실 때는요, 네,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됩니다. 가끔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서 파워포인트를 아예 종료하시고 나가시는 경우, 또 그래서 잘못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작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놓고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홈 탭입니다. 자, 홈에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홈과 관련된 리본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가면서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삽입 탭 있고요. 디자인 탭, 전환 탭, 애니메이션 탭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탭이고요. 이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요. X 버튼 보이시죠? 예, 프로그램 종료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최대화, 최소화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대화, 최대화 원래대로 버튼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화 버튼. 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잠깐 아래쪽으로 작업 표시줄을 내려주는 기능이죠.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 할 때 많이 써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누르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죠. 눌러보셔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요, 리본 메뉴 자동 숨기기를 누르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매뉴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이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수업하시다가 제 설명을 잠깐 놓치셔가지고 못 따라오시고 당황하시고 그러실 땐 제가 이제 얘기하죠. 빨리 질문하시라고요. 자, 이거 누르시지 마시고, 네, 그래서 다시 눌러 놓으셔서 탭 및 명령 표시하시게 되면은 네, 탭 기능과 이렇게 명령 기능이 다시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단축키를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키를 누르시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예, 전에 저기 2010 버전에서는 네, 저기 F11번 누르셔서 이렇게 해놓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누르시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수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배워갑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번부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탭을 우리는 보셨을 때, 네, 자, 슬라이드 탭이라고 합니다. 즉, 오른쪽에 보여지는 요 기능들을 축소해서 보여주죠. 요 기능이 네, 슬라이드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슬라이드 탭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슬라이드가 11개의 총 슬라이드가 있는데 몇 개다 두 번째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에 슬라이드 탭이 나와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창이 슬라이드 창입니다. 화면에서 즉 A4용지 크기는 아니에요. 요거는요, 사실은요, 그냥 화면 슬라이드 쇼용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인쇄하셨다가 만약에 2번과 같은 슬라이드 인쇄하게 되면 여백이 살짝 보여주는 그런 기능도 있죠. 그래서 종이 바꾸시는 거 잊으시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창, 직접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요 아래쪽에 요 공간 보이세요? 네, 이 공간을 어떤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슬라이드 노트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슬라이드 노트 창이에요. 즉, 슬라이드 노트 창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기능이냐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간입니다. 즉, 우리는요, 발표자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슬라이드 화면 쇼를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 수업 청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어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요, 발표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아래쪽에다가 내가 이 부분에선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건지를 이렇게 써 놓는 공간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노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발표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표할 때 이 슬라이드 노트만 어떻게 해서요? 네, 인쇄해서 갖고 계시다가 발표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이렇게 놓으시고 크기 조절하시면은 크기 조절 되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슬라이드 노트 창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요. 이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기본 보이시죠? 기본 보이시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 여러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즉 여러 개 아주 많은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네,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복사를 해 놓는다든가 이럴 때 써주는 기능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 기본 슬라이드 창에서 이걸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이동과 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아주 유용하게 써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읽기용 보기죠. 이렇게 읽기용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읽기용 기능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쇼용입니다. 예, 슬라이드가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용이었어요. 자, 요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금방 슬라이드 쇼를 보여드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거는요.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르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모르세요. ESC 키를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Escape, 탈출하다, 비상구란 뜻이죠. 그래서 혹시 컴퓨터 사용하시다가 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죠? 그러면요. 어떻게 하세요? 껐다 켜. 그 말 맞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껐다 키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매일 껐다 키시면요. 컴퓨터 고장 나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답이고요. ESC 키를 누르시면 빠져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면 확대 기능과 축소 기능 이런 식으로 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다시요. 요 왼쪽에 있는 기본 기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본 기능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면 확대되고 축소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요거는요 화면 맞춤 기능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작아져 있을 때 이 슬라이드 크기를 어떻게 줘요? 화면에 딱 맞게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내용들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는 못 가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혹시 수업을 들으실 거면은 저한테 수강 신청을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 날짜에 맞게. 한번 배우시고 나셔서 너무 어렵다고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저한테 파워포인트 수업을 하고 예, 초등학교 고학년과 이제 중학생 애들이 여름방학 때 꼭 좀 개강해 주세요 라고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애니메이션 쪽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부터 꼼꼼히 따져볼게요. 수업 나가겠습니다. 자, 화면이요. 새로 만들기 클릭해서요. 나갈게요. 네. 자, 위에 쪽에서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화면 들어와 있죠. 자, 파워포인트 기능은요.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기본적으로요. 제목과 부제목으로 들어와 있는 네, 화면 기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해줘요? 자, 이 제목에 한번 써볼게요. 네. 자, 뭐라고 쓰냐면요. 네. 철도 산업이라고 쓰겠습니다. 철도 산업. 네. 대안에서 하고 있어요. 대안군에서 대안군 지원 사업입니다. 진짜 이 지역에 철도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제가요, 슬라이드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슬라이드 보이세요? 새 슬라이드라고 보입니다. 새 슬라이드에서요, 네, 요 글씨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내가 슬라이드를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보입니다. 네, 매뉴얼이에요. 예.
해주고요. 만약에요, 요거 누르죠. 자, 새 슬라이드 위에 글씨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가 화면상에서 축출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주냐면요, 네, 이 새 슬라이드를 해서 선택하느니 어차피 기본으로 갈 거야. 그러면요, 예, 요 위에 있는 박스를 그냥 눌러주게 됩니다. 클릭하고 눌러주시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추가가 돼요. 새 슬라이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현재 슬라이드에 종이 한 장을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거와 혼돈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어떤 내용과요? 위에 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와 혼돈하십니다. 가장 많이 혼돈하세요. 이거 혼돈하시면요, 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새 슬라이드죠. 요거는요, 현재 슬라이드에 어떻게 줘요? 슬라이드가 추가됩니다. 눌러볼까요? 계속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죠. 자, 그런데요, 위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절대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 혼돈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2, 3, 4, 5 해가지고서 어때요? 종이가 지금 4장이 추가가 됐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울 거예요. 그러시면요, 지우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요, 슬라이드 삭제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요, 저는요, 그냥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요. 예, 그러시면 이렇게 삭제가 돼요. 이것도 지울까요? 없어졌죠. 실행 취소 눌러서 다시 살리겠습니다. 네, 새 슬라이드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예, 딜리트 키 쓰셔요. 그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요, 위에 쪽에 마우스 제목 부분이죠. 제목에 클릭을 하시고요. 네, 한국 철도의 최고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뭐가 생기죠? 이렇게 글머리 기호인 점이 생깁니다. 그쵸? 점이 생겨요. 이거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이걸 어떻게 해요? 백스페이스 키를 지우고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글머리 기호를 없애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무시하세요. 자, 무시하시고 네, 최북단역 쓰시고요. 저라 경원선 백마고지역 쓰겠습니다. 엔터 치죠. 엔터 치시면요,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최남단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라선 여수역이라고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이요, 고대 지역 가셔가지고 해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글머리 기호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보셨을 때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가장 이 파워포인트의 좋은 점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네, 쓰기 싫어서 붙여넣기를 해주는 기능인데, 자, 붙여놔 볼게요. 하셔서 문장이 넘어가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시냐면요, 보셨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글씨가요, 어때요? 자동으로 이 박스 안에서 글씨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점점점 작아져요. 즉, 이렇게 어떤 기능이 자동 맞춤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 쓰시다가 칸이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엔터 치셔서 쓰셔요. 그리고 나셔서 네,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 박스를 누르셔서 크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죠? 쓸 수 있는 A4 용지에, 즉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종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셔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슬라이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요, 다시요, 새 슬라이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세 번째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쵸? 여기에다가요, 네, 3개 철도의 최고, 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번에 방송에서 봤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 슬라이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저장 들어갈게요. 여기 저장 나오죠. 클릭하고 누르셔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게요. 네,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철도 산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엑셀에서도 드렸듯이요. 우리나라 철도라고 쓰죠. 이렇게 쓰시고 저장 버튼, 꼭 파일 이름 쓰십시오. 예, 파일 이름 안 쓰셔서 내가 만든 파일을 못 찾는 경우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라고 저장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철도 저장되어 있고요. 확인하시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네, 새 슬라이드 추가됐습니다. 밑에 쪽으로 옮길게요.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수업 들어오실 때요, 여러분들이요, 기본적으로요, 문서 작성 기능과 네,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A 9에서 여러분들 파일 복사 기능, 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이 되어 있으셔야만 돼요. 그 기초 과정 없이 들어오시면요, 얘기하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십시오.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수업 듣기 전에는요, 어떻게 하신다? 윈도우 10 수업,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죠. 그리고 문서 작성 꼭 하실 줄 아시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도시철도 뭐 있죠? 자, 하셔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저장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지금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철도 해가지고서 어떻게 될까요? 4장 다 들어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끔 종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라고 물어봐요. 네, 들어갑니다. 저장하시면요, 4개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서요, 다시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은 추가가 들어와 있죠. 예, 대한민국 항공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자, 내가 슬라이드를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4번째 장까지 제출해야 돼요. 근데 5번째 장은 제출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4번째 장까지 누구한테 이제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어떻게 되죠? 네, 다 저장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 저장 버튼 누르시지 마시고요, 파일로 들어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서로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시면은요, 파일 우리나라 철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항공이라고 써주시면은 전혀 다른 파일로 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2개의 서류가 필요할 때 내용은 비슷해요. 비슷한 내용인데 예, 보여줘야 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갖고 있어야 할 자료들이 있겠죠. 이렇게 지정하시면요. 한번 볼까요? 열기 누르셔서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와 우리나라 철도 항공과 우리나라 철도가 2개가 존재하는 것이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찾아보기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시면은요, 이게 더 많은가요? 목록으로 볼게요. 네. 보시면 우리나라 철도와 우리나라 항공철도 2개 존재하는 거 확인되셨죠? 철도 열기 눌러볼까요? 그러면요, 어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4개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는데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볼래요?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작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룹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나는 안 만들 거야. 발표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만들어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요. 예, 거의 이런 작업 같은 경우도요, 앉아가지고서 3시간 정도는 혼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걸 뺏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은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시간 넘게 작업한 건데요. 아마 이거를 직접적으로 만드신 분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앉아서 작업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요, 적어도요 일주일 정도는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슬라이드 수도 많아요. 30개, 40개 넘어갑니다. 그럼 이걸 달라고 하면요, 안 줘요. 그래서 대부분들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 외주에 맡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것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요, 어때요? 이것에 주면 어떨까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아깝습니다. 예, 그리고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만들으세요. 너무 이게요, 뼈와 땀과 피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혹시 야 그거 잠깐 좀 볼 수 있을까? 예,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주세요? 파일 누르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네, 예, 문서에다 저장을 할게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줘요? 이 자리에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서요,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십니다. 예, 1장 슬라이드로 저장을 할게요. 그럼 얘는요, 읽기 전용으로 작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PDF 어떤 파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렇게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이거는 이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할 수 있는데, 예, 베끼지 못하죠. 요대로 주시면요, 예, 여러분들 충분히 이게 수정 가능하세요. 하나하나. 이게 애니메이션 쪽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으시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다 이렇게, 예, 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체크하셔서 누르셔서 보셨을 때,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조금만 아시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추가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하시는 거 당연하고, 저는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저장하고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여러분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슬라이드 저장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에서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셨을 때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예, 슬라이드 부분에 레이아웃에서 보시면요, 이 레이아웃은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클릭을 해서요, 제가요, 제목 슬라이드를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가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잘못 썼어요. 그러면서 지우고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쓰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레이아웃이요, 써진 형태를 변경 가능합니다. 제목 및 내용으로 돌리세요. 나옵니다. 다시 레이아웃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제목 및 세로 보이시죠? 그러면요, 제목 가로로 가고요, 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레이아웃이에요. 자, 제목 및 세로 제목 및 텍스트 보겠습니다. 자, 세로로 바뀌고요, 내용도 세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요, 이런 기능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요, 갖다가 아래쪽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작업이요, 갖다 놓으시고 작업되십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저랑 함께요, 이 자리에 한번 여러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요, 어떻게 해줘요? 슬라이드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이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동하는 게 좋고요. 기본에서 슬라이드를 이동을 하실 때는 어떻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제 적은 내용일 때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아지면은요, 여러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복사는요, 선택하셔서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셔두면 하나 생겨요.
자, 선택을 먼저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자, 예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키 누르셔서 드래그 하시면 하나가 생겨요. 절대로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셔서 자, 우리나라 도시철도 있죠. 누르시고 나셔서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3번과 7번 슬라이드가 같이 선택되어 있죠. 어때요? 또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초를 듣고 오라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왼쪽 버튼 누르셔서 드래그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필요 없는 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Shift 키 누르셔서 5번 선택합니다. 쭉 연결되죠. 네, 이것이 Shift 키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 1번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르셔서 7번 선택합니다.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선택됩니다. 딜리트 키 누를게요.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다시요. 자, 2번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셔서 4번, 7번, 9번 선택할게요. 그쵸? 하셔서 딜리트 키 누릅니다. 지워졌죠. 컨트롤 Z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네, 4개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되셨죠? 왼쪽 버튼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살짝만 드래그 하십시오. 그럼 똑같은 거 4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요. 몇 개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서 거의 내용을 다 복사해서 씁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파워포인트가 화려하죠. 그러면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용 전달이 안 되고 화려함에 빠집니다. 예, 그런 실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화려하게 만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 기능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네, 많이 쉽게 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남의 걸 베껴 쓰려고 해도요. 어떻게 할까요? 파워포인트를 알아야 남의 걸 갖다가 베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복사하는 것까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 슬라이드로 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뭐 할 거예요? 자, 글자에 대한 색깔 같은 걸 넣어주고요. 이제는요. 서식 명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